오늘 이 시간에도 신들의 관계, 공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신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공을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적 관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노자나 부처나 공자나 모든 성현들의 말씀이 뼈입니다. 뼈다고. 뼈다고요, 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론이나 사상으로 아니면 철학으로 치부한다면은 그 어른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또 잘못 왜곡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만법이 비어있는 것이 찰나찰나의 생멸이 들고 나는 자리가 빈 항아리라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면 공이라고 말하죠. 비어있다고 해서 비어진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 속에는 끊임없이 들고 나는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활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의 인생들이 또 거기에 빠져서 퐁당퐁당 들고 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것이 욕심에서 왔구나. 아니면 어리석음에서 왔구나. 이것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 잘난 맛에 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우리 제가 처음 출가해서 독살이 한다고 산속에 집 하나 얻어가지고 참 깨끗이 청소해 가면서 열심히 참 일하던 때입니다. 그때가 올해 한 20년도 더 넘은 때의 얘기인데 그때 성씨가 임씨인데 임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참 오셔서 참 사람이 마음이 곱고 착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시 하시는 일이 서비스업 말하자면 주유소에 가면은 휴지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을 대주는 일도 하고, 또 공장에 또 이 물건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중에서 박스 붙이는 테이프라든가 본드 종류의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당시에는 꽤 돈벌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와서도 많은 돈을 쓰고 가시고 또 때때마다에 많은 도움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 말쯤 돼가는 어떤 나이에서는 뭔가가 결혼 생활을 하고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뭔가 남자들이 가슴 속에는 첫사랑에 대한 그림이랄까? 뭔가 애틋한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아니겠어요? 참 순수한 첫사랑의 환상이랄까? 그런 몽상에 젖어서, 참 내가 살면서 첫사랑의 여인과 같은 사랑을 한번, 로맨스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래, 그분이
주유소 쪽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또 이 공장 그 물건들을 대주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사무실과 이제 다른 사람들 사무실이 이어지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날은 이제 옆에 사무실에 이제 그 동료 되신 분이 차 한 잔 마시러 와.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가서 또 이제 출근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있는데 어떤 여인이 말하자면 들어와서 또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이 사업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이 우리 임 사장님 눈에 그냥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뭐야? 내 첫사랑 여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어떤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거 첫사랑의 여인을 연상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말하자면 똥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서로 인사만 하고 차만 마시고 이제 일을 보는데 얼마나 한 열흘이나 지나서 또 역시 그 사무실에서 우연하게 또 그 여자를 또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담도 거기서 말이 오고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눈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친구 사무실에서 만났던 사이지만은 별도로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이것은 물론 도덕적 관점에서야 참 못된 짓거리라고 말하겠지만 미친 당사자들한테는 그런 말들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좋은 그 시간들을 둘이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날은 그 여자분이 어디 가면 유명한 그 도산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시간을 내서 일을 몰아놓고 이제 그 여인하고 이제 그 강원도 그 깊은 산 속에 있다는 도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그 도인을 이제 만났겠죠. 만나니까 그 도인이 이 임 사장을 보고 대뜸 하는 소리가 내려와 너는 운이 없어. 그냥 저냥 먹고는 살겠지만은 큰 운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 네가 먹고 사는 것이 눈곱이나 코딱지 파먹고 있는 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여자분에 가리키면서 이 여자는 지금 운이 아주 좋아서 봉황이 여의주를 안고 있는 좋은 시기에 들어와 있으니 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사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도사가 판단할 때 눈곱이나 코딱지 파먹고 있는 아주 쫌스러운 그 작은 어떤 걸로 이제 치부하고 이 여자는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니 이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 참 사람들이 또 그 말 들을 때는 은근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좋은 운에 있다고 하니 그래 조금은 도와줘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누구나 다 연애해 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 그 임 사장은 그래 이 여자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조금은 도와줘야지 하는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말하자면 마누라 말고 바람 피는 거죠. 근데 여자가 이제 어느 날은 자기가 애완견 개를 키워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애완견을.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애완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나 사회 구조상 정립이 좀 덜 되고, 말하자면 투자나 투기 상태로의 어떤 그 애완견의 사업이 서서히 움트는 그런 시기죠. 근데 이제 여자가 그 애완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지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애완견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좋은 개들은 그 당시에도 1,000,000원이 넘어갔어요. 한 마리에 1,000,000원. 그리고 웬만한 그 외국 정도는 뭐 보통 뭐 3, 400, 4, 500은 그냥 보통이고, 종자 좋은 곳은 한 1,000,000원까지도 가던 시대인데, 이 여자가 이제 남의 그 땅을 빌려서 하우스를 이제 지어서 거기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잡종 똥개들은 뭐 잘 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병이 없고. 그런데 이 애완견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온도에 아주 민감하고, 또 먹는 먹이에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골 그 잡종들 개로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병이 나고 탈이 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 개들이 심신불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개들이 정신적 장애가 옴으로 인해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새끼를 못 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불임이죠, 불임.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 이제 자신이 하는 일도 일이지만은 시간만 나면은 자기도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한 3,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 이거 좀, 나중에는 좀 본전이라도 좀 빼야 되는 어떤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둘 사이가 좋고, 뭐 둘이 좋아서 뭐 지랄 떠는 건 지랄 떠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둘이 벌려는 사업이니 뭔가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고 적립시켜서 뭔가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먹이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 국산 10,000원이면 일반 시골 잡종들 개들은 키울 수 있는 먹이인데, 외국산 개들은 그냥 한 포에 작게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 영양 공급을 해주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죠. 또 추운 겨울에는요, 사람은 추워서 덜덜덜 떨어도 개집은 또 뜨뜻하게 또 난방을 제대로 해줘야죠. 상전이 따로 없어요. 저도 그 개 키우는데 당시에 그 농장에 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답이 안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 비싼 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온 이 개들이 종자가 되었으니, 요걸로 종자가 좀 새끼들을 좀 낳아서 좀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1,000만원 주고 사온 개가 2마리가 있는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불임 판정을 받게 돼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1,000만원이나 주고 온 개가. 이게 참. 그래가지고 좀 개를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돈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거 당신이 판 개가 불임이라는데
좀 되사 가든가, 되물려 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라도 좀 대책을 해 주시오. 이러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돛대기 시장이라 그러죠. 그냥 바로 돈 놓고 돈 먹기 바로바로 하면 그냥 하루 만에 판 걷어버리고 판 걷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만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그래 어느 날 이제 겨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뻔히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궁이 앞에서 이제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마다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산속에 찾아갔을 때에 자신은 코딱지나 파먹는 상이고, 여자는 봉황이 여의주를 품은 상이라니, 아, 이거 은근히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예? 자기보다는 이 여자에게 투자를 하면은, 이 봉황이 여의주를 물었으니 얼마나 일이 잘 풀어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에. 참,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공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생각과 그 얘기를 듣고 나서의 생각이 본 바닥이 공한 것임을 안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될 말이었는데도,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는 그 말에 우리 임 사장이 껍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저리해서 뭐 자기 말로 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만 들어갔겠어요? 그 일판 벌려놓은 거 보니까, 걔들 그때 한 몇십 마리 있는 거 보니까 뭐 3, 4천 가지고 되지 않고 뭐 한 6천, 7천 정도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다 욕심 부리지 마. 그냥 다 주고 그냥 당신은 털고 나오시오. 근데 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마당에서도 여자는 걔에 대한 욕심을 안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임사장도 그 걔가 이쁜 놈들 몇 마리는 자기가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욕심을 내서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주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시작을 하라고 내가 그랬죠. 하고 싶으면 혼자서 애완을 키우라고. 그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암놈인가 순놈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봤더니 우리 임 사장님은 일주 태어난 날이 무진이었습니다. 무진. 그 다음에 여자가 태어난 날은 개사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는 순놈 중에서도 아주 대장 순놈이죠. 개사는 껍데기는 여자이지만 나이를 10살 먹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죠. 아, 이거 욕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무와 개가 서로 만나서 무슨 일을 벌리면 끝이 안 좋은 거죠. 좋을 수가 없죠. 왜? 서로 욕심을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천간에 개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왜? 천간 나이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할 때에, 갑은 1살이요, 을은 2살이요, 쭉 나간 마지막에 임 9살, 개 10살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말하면 할머니 중에 할머니고, 남자로 말하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이 개는
천간의 동물로서 개는 박쥐에 속하는데, 박쥐는 봉사입니다. 박쥐는 봉사이지만 텔레파시 전파를 쏘고 닿는 것으로 인해서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그 박쥐 동굴 저녁 때 이렇게 내가 한번 그 앞을 지나게 돼서 내가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도요, 부딪혀서 떨어지는 놈 하나 없어요. 그만큼 봉사이면서 날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네? 부딪혀 떨어지는 놈 하나 없어요. 다 나도 봉사, 너도 봉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 자연에서 얻어지는 힘,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가 개, 우리 임 사장이 앉아있는 자리가 무개가 합을 이루어서 결과물인 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화는 뭐예요? 뭐 말 그대로 불이죠, 불. 둘 다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무의 자리에 있는, 계절에 있는 사람들은 개년을 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에 앉아있는, 계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년이 오는 것을 또 유념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태세의 합에 의해서 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와 개의 합은 욕심의 합입니다. 욕심. 즉 무는 오행의 중앙에서 가장 대장이죠, 대장. 말하자면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우리 군대로 말하면 장군격이죠. 남에게 굽히지 않고. 그런데 요 개는 껍데기는 여자의 몸이지만 여자이든 남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온 나이가 이미 10살, 10년의 세월을 살았으니, 즉 사람으로 나이로 말하면 80, 90의 나이에 됐으니, 이거 누구 무서워할 대상이 있어요? 무서워할 대상도 없고 두려워하는 대상도 없다는 거죠. 내가 그날 이렇게 이제 부뚜막 앞에서 이렇게 짚어보니까 무와 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오. 그냥 다 주고 오시오. 어차피 당신도 그 첫사랑이었던 그 참 로맨스랄까, 거기에 환상에 젖어서 이 여자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하니까 그걸로 떼 마시오.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그래 한 2, 3년 재밌게 지내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툭 던지고 다 주고 나오시오. 네. 그런데 이제 공황이 여의주를 물었다고 하는 그 도사, 산속의 도사가 누구였는가 봤더니, 이 여자와 말하자면 관계되는 사람이죠. 이 여자가 그녀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아버님 하면서 따랐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저런 자신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임 사장을 데리고 가니까 그냥 바로 그냥 머리를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응? 코딱지나, 응? 타먹고 있는 상이야. 이렇게 때려버리고, 이 여자애는 이거 아주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상이야. 이러니 어찌되었건 자기보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좀 투자했는데, 어찌 보면 욕심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급한 마음이나 또 어리석은 마음이나 욕심에 의해서 무슨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화죠, 화. 화는 열받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태세에서
앉아있는 자리와 합이, 무와 개의 합을 이룰 때에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필히 그 일은 일어날 테니까. 천지의 운행은, 하늘의 운행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운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기운이 있다면은 무와 개의 합이 이루어져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하면은 미리 알고 좀 덜 얻어맞는 방법으로 조심해야 하는 방법뿐이 없죠. 누군가 이 사람은 봉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거 일 같이 해보라고 한다면 거기에 혹해서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또 어리석은 마음에, 또 욕심을 드러내는 마음에 덮법 그것을 문다면은 결과는 적으로는 화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정리를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요?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그래요. 스님, 그때 그 여자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뭐 몇 번 보지도 않고, 내가 뭐 직접 크게 말해본 그런 상대도 아니라서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를 가리켜요. 저 사람이 그때 그 여자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럼 봉황이 여의주를 불고 있는데 가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여자는 또 누군가와 똑같이 또 일을 벌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이 잘 안 돼서 또 뻐그러지는 단계에 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그 여자가 또 새로운 사람을 물색해서 또 그 강원도 산골에 그 노인한테 가서 또 불렀는데 너는 코딱지나 파먹은 상이야 뭐 이러고 또 이 여자는 또 봉황이 여의주를 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거기 또 혹 빠져가지고 그 여자가 또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 요것도 망해가는 것이라서 정리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예전에 있던 그 농장의 옆을 지나가면서 임서장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온당히 마땅히 생멸하는 공 속에 퐁당거리는 것임을 안다면 서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욕심에 어리석음에 또 급한 마음에 일을 저지른다면은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누구라도 봉황의 여의주를 품은 여인을 한번 만나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닌가 싶은데 나도 그런 좀 봉황의 여의주를 품은 여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헛소리 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알 듯 모를 듯 멜롱하게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는 것이 공이죠.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